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제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색으로 멍들고 뉴스에서는 유가가 90달러를 넘었네, 전쟁이 터졌네 하며 공포를 팔고 있죠.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서 핸드폰 앱 열어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알고 있었나요? 누군가는 지금 이 공포의 냄새를 맡고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사실을요. 시장이 가장 잔인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바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절벽을 향해 뛸 때입니다. 오늘 그 절벽 끝에서 누가 등을 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사건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상황의 본질을 모르면 월요일 아침 장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지켜만 봐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라는 거대한 범죄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끔찍한 현장 검증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 마치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인 압력밥솥 같아요. 증권사 앱을 켜면 온통 시뻘건 경고등만 들어와 있죠. 나스닥은 뚝 떨어졌고, 특히 우리랑 밀접한 반도체 지수는 4% 가까이 말 그대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주말 내내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유가예요. 기름값이 하루 사이에 10% 넘게 껑충 뛰더니 배럴당 90달러를 훌쩍 넘겨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지금 저 멀리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전 세계 기름이 지나다니는 아주 좁은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꽉 막혀버린 거예요. 기름을 실어날라야 할 배들이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정작 원유를 캐내는 나라들은 기름을 계속 뽑아내는데 정작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창고가 꽉 차서 생산을 멈춰야 할 지경에 이른 거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일자리 지표까지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수사관처럼 날카롭게 의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를 이토록 공포로 몰아넣은 걸까요? 이 현장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아수라장을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뉴스 뒤편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머니를 채우는 진짜 범인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모든 공포를 만들어내고 유도하는 그 설계자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들이 왜 지금 이런 판을 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의 설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식별해볼까요?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가슴을 졸일 때 사실 이 판을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주범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원자재 시장의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해적펀드 투기 세력들인 거예요. 사실 전쟁은 이들에게 아주 좋은 명분일 뿐이죠. 그동안 유가가 점점해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전쟁이라는 불씨가 탁 던져지니까 이때다 싶어 예버리지를 풀로 당겨서 가격을 억지로 밀어올린 셈이죠. 마치 동네 편의점에 삼각김밥이 품절될 것 같다는 소문을 내서 가격을 2배로 올리는 것과 똑같은 수법이에요. 여기에 공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이 먼저 나서서 자위대를 파견하느니 마느니 긍부를 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혼란을 틈에서 자기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아주 노련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계 평화와 에너지 안보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승격시키려는 그들만의 오랜 수건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보는 뉴스는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각자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설계자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그 물량을 아주 싼 값에 받아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범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생각보다 아주 일상적이고 단순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이 우리 지갑을 타러 갈 때 쓰는 그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장면을 바꿔서 이번엔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 안을 한번 열어볼까요? 사건의 핵심 범행 도구는 바로 유가와 고용지표라는 녀석들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유가는 우리 몸으로 치면 혈액과 같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부터 택배비까지 줄줄이 오르게 되죠. 지금은 중동전쟁이라는 사고로 혈관이 꽉 막혀서 온몸에 피가 안 도는 응급 상황인 거예요. 피가 안 돌면 손발이 차가워지듯이 우리 경제도 활기를 잃고 굳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고용지표는 우리 집 가장의 월급 봉투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해요. 월급 봉투가 얇아지거나 아예 끊길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 당장 외식부터 줄이고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딱 그 꼴인 거죠.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정작 내 손에 들어올 돈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설계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무기를 휘둘러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마치 압력밥솥에 불은 계속되는데 김이 빠질 구멍이 없는 상황이랄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수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범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아주 화려한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의 상황을 대조해보면 이들이 언제쯤 이 무기를 내려놓고 도망칠지 그 도주 경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역사가 말해주는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떨까요? 그 소름 돋는 흥행 이론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자, 이 사건의 전과 기록을 뒤져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때도 북한이랑 당장이라도 핵전쟁을 벌일 것처럼 난리가 났었죠. 뉴스에서는 근방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웃으며 악수하고 끝났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기는 항상 정점에서 끝이 났어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으며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았던 때도 결국 투기 세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지금의 중동 위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갤런당 6달러가 넘는 기름값은 그야말로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어떻게든 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 물밑에서 엄청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압력밥솥의 김이 최고조로 빠져나올 때가 사실은 요리가 거의 다 됐다는 신호인 것처럼 지금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건 반대로 해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전과 기록이 말해주는 핵심은 하나예요. 사건이 가장 험악해 보일 때가 사실은 범인이 짐을 싸고 있는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트와 숫자를 아주 세밀하게 뜯어보면 더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포에 가려져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차트 속의 숫자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제 돋보기를 들이대고 진짜 증거들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8만 원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지금 잠시 숨을 고르며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겉으로는 전쟁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지수는 한 번쯤 메워야 할 갭을 채우러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에요. 주가가 무작정 오르기만 하면 체하거든요. 지금은 잠시 소화제를 먹고 쉬어가는 타이밍인 셈이죠. 더 충격적인 증거는 이스라엘 증시입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는 오히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은 이미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고 공포는 개미들의 몫일 뿐 진짜 돈들은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불편한 진실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유가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정작 정유사들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재고 가치가 올라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크기와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타격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속삭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이 범죄 현장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은밀하게 뒤에서 이익을 챙기며 판을 키우는 공범들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우리 눈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는 그 공범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돈의 궤적을 쫓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공범들을 계속 추적해볼까요?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이 범죄 현장에 아주 은밀하게 뒤에서 이익을 챙기며 판을 키우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꼬리가 밟힌 건 바로 중국이에요. 이번 전쟁은 미사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미사일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누가 꽉 잡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90% 이상을 쥐고 있어요. 전 세계가 싸우느라 미사일을 쏘아 올릴수록 중국의 금고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인 거죠. 남의 집 싸움에 구경하면서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아주 수상합니다. 우리 개미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던지던 그 폭락장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 물량을 아주 느긋하게 쓸어 담고 있었거든요. 입으로는 위기다, 위험하다 말하면서 손으로는 보석 같은 주식들을 자기들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공포가 거친 뒤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에 손님들이 밀쳐내고 나간 물건들을 직원이 조용히 챙겨두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지금 시장은 정보가 빠른 세력들이 개미들의 공포를 이용해 물량을 뺏어가는 거대한 심리전의 장입니다. 그들의 돈은 지금 전쟁의 소음이 없는 곳으로 아주 영리하게 흐르고 있어요.
자,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범인도 찾았고 범행 도구와 전과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난장판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사건의 실체를 알았으니 이제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승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수사 종결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책을 정리해 볼까요? 수사 결과 이번 위기는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이라기보다는 잠시 배를 흔들고 지나가는 일시적인 돌풍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제 우리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고 승리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야 해요. 우선 여러분의 주머니에 현금이 20% 정도 남아있다면 이번 주는 여러분 인생에서 손꼽히는 박앤세일 기간일 거예요. 남들이 무서워서 집어던지는 우량주들을 그냥 바닥에서 줍기만 하면 되는 아주 고마운 시간인 거죠. 지금은 그냥 우직하게 견디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기업이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불어온 심리적인 소음 때문이에요. 태풍이 올 때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건 가장 어리석은 짓인 거 아시죠? 닻을 깊이 내리고 파도가 잔잔해지길 기다리면 곧 맑은 하늘과 함께 삼성전자의 숨겨진 호재들이 수면 위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투자는 구조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나든 기름값이 뛰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투자는 명탐정의 수사처럼 차갑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공포에 전염되는 순간 여러분은 설계자들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에요. 앞으로 유가는 각국의 비축유 방출과 정치적인 타협으로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고 짓눌려 있던 반도체와 실적주들은 보복적인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튼튼한 기업을 골랐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반드시 다시 빛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수사 리포트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의 유가 급등이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 혼란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새로운 주도주들을 집중 수사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이 험난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